다시 이거를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지 이거 할게. 아니 긴장해서 그래. 누나 보고 얘기해.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마. 괜찮아, 괜찮아. 근데 긴장하지 마.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래, 거슬렸지? 이거.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랩의 닥터 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친구 중에 한 명,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미스터 홍을 모시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료를 하는 게 앞서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보자. 여기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미국에서 너가 이제 나온 학교가 너가 일하는 쪽이 지금 패션이고 네. 어떻게 하다가 패션 쪽으로 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다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혹시 패션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미국이 워낙 그런 또 뉴욕이 그런 패션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 그런 거를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전 처음에 이제는 패션을 바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아트 쪽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 뭐 직업으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계속 그림을 좋아하고 아트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직업을 그쪽으로 갖게 된 케이스죠. 처음에 그러면은 뭐 뉴욕에 왔을 때 어떤 학교를 들어갔어? FIT. FIT. 원래는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음. 일본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일본을 가려고 했을 때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스쿨이 뭐가 있어? 팔슨스가 있고 그리고 FIT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IT. 잠깐 다시 이거를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지 마. 이거 할게. 알았어. 자, 당황하니까 제스처가 지금 다 켜져 있었지, 소라. 알았어. 자,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스쿨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 뉴욕에? 그냥 미국에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스쿨은 저는 이제 서부 쪽은 잘 모르고 서부 쪽은 유명한 스쿨이 있긴 한데 그렇게 보통 이제 더 거의 뉴욕이죠. 뉴욕에서 팔슨스, 뉴스쿨 거기가 있고 그리고 FIT. 그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좋은 학교야? 저는 FIT를 나왔기 때문에 넌 FIT가 FIT가 좋은 학교라고 이제 딱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은 이제 팔슨스가 더 좋고 어떤 부분은 FIT가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죠. 팔슨스는 일단은 쉽게 말해서 학비가 처음에 비싸요. 사립학교지? 예, 사립학교고 그리고 FIT는 순위. 그래서 일단 학비가 비싸다. 학비가 한 2배 정도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FIT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시설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교수진이 좀 더 좋고. 그럼 FIT의 장점은 뭐야? FIT의 장점은 학비가 일단 싸다. 학비가 싸다. 그리고 학비가 싸고 그리고 뉴욕에 있다. 근데 또 있잖아. 무슨 뉴욕이 없어? 뉴욕에 있지. 근데 그 있잖아. 이미 필드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선배들이나 만약에 그건 한국에 있는 문화지만 또 FIT를 졸업한 사람들이 더 필드에 많이 있다. 뭐 팔슨스를 졸업한 사람이 더 필드에 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따졌을 때 졸업생을 봤을 때 현재 뭐 제가 한 2-3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 보면 팔슨스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패션 쪽에서 네. FIT는 조금 더 테크니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디자인 창작을 하는 것보다도 좀 실무적인, 회사에서 실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FIT에서 네. 팔슨스는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이제 아트 스쿨의 기본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창의력을 좀 더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좀 자유를 많이 주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럽에 있는 패션 스쿨들이랑 비슷한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또 힘든 게 FRT 같은 경우는 그런 커리큘럼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올드 패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런 걸 따라 팔로우하는 약간 한국 교육 방식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파이슨스는 좀 더 조금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뉴욕에 와서 패션 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은 그렇게 파이슨스나 FIT를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일단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해야 되지. 뭐 몇 점을 받아야 된다던가 뭐 그런 스코어가 있나? 토플을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토플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처음에 포폴리오 준비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학교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거. 포폴리오. 학원에서나 개인적으로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심사를 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기로는 너가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대회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패션 관련된 대회에서 내가 알기로는 네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처음 일단은 학교에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잖아. 학교에서 이제 FIT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할 때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그게 또 패션 디자인과 안에서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옷에든 뭐 우븐 그리고 뭐 니트 그리고 뭐 이브닝 웨어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한해서 잘하는 친구를 뽑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스포츠웨어를 했었고 스포츠웨어가 말이 스포츠웨어고 이제 기성복이죠. 그냥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서 1등 졸업할 때. 몇 명 있었어요. 그 안에서 1등,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1등들이 여러 명 있는 건데 너는 네, 네 분야에서 1등을 한 거지. 제 분야 중에서도 몇 명이 더 있고 근데 그 이제 반에서 1등을 뽑고 그 전체에서 1등 뽑는 건데 너가 한 거는 뭐 전체에서 1등이야? 전체에서 1등이죠. 어. 1등을 했었죠. 그것도 이제 한참 전 얘기지만 그거는 미국 대회, 미국 전체에서 했던 경연에서 1등한 것도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에서 듣는 그런 수업도 중요하지만 패션 디자인 그 뉴욕에서 또 주는 그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인턴십을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그 대회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대회에서도 몇 번 이제 수상을 했던 경력이 있어요. 네. 그런 기회를 이제 가 오면은 열심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턴십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 컴피티션 같은 거를 많이 나가서 수상을 하고 그거를 수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 그 인턴십 어떤 회사에서 했었는지 그리고 그 인턴십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프리랜서 일을 했었잖아. 네.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 처음에 첫 인턴십이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제 잡이 디어리에서 인턴십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준비도 별로 없었는데 1년 그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근데 그때 네가 일했을 때 만들었던 네가 만든 그 디자인한 패턴이 시중으로 판매되는 걸로 채택이 됐었잖아. 판매가 됐죠. 그러니까 인턴들도 그러니까 인턴십도 중요한 게 많은데 인턴십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는 정말 진짜 잡다한 일만 시키는 인턴십이 있고 어떤 회사는 제가 일했던 그 디어리에서 일했던 회사는 작업들은 되게 회사가 팀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제가 만든 좀 프린트라고 해야 되나? 옷에 들어가는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팔렸죠.
그 다음에 또 굵직굵직한 회사들 얘기해 보면 띠어리가 굵직굵직하죠. 또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회사 있었잖아요. 그 띠어리에서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모를 텐데 여기서 더 로우라고 이제 The Row. 그 올슨 자매가 처음 시작한 그 브랜드가 10년이 좀 넘었죠. 거기서도 이제 패브릭 디자이너 인턴십을 했었어요. 제가 패브릭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는 네가 얘기한 게 뭐 거의 패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그쵸. 유럽에서도 이제 많이 그 회사를 알고서 이제 패션쇼를 하는 회사니까 이제. 띠어리 같은 경우는 패션쇼를 안 하는 회사죠. 하지만 더 로어 같은 회사는 패션쇼를 하니까. 그 패션쇼를 하는 회사와 하지 않는 회사는 무슨 차이? 그 회사의 특징이 무슨 차이인 거야? 특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커머셜적인, 좀 더 상업적인. 상업적인 그런 회사들은 패션쇼를 안 하죠.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고 좀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아트적인 거를 좀 생각하는 데가 그런 패션쇼를 하는 거야.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럽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옷을 다루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인턴십을 했던 회사들은 없어? 인턴십을 했던 회사. 제가 컴페티션에서 이제 3학년 때인가 어떤 회사에서 우리 학교한테 학교 학생들한테 그것도 3학년 학생들한테 컴페티션을 주최를 한 거지.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인스퍼레이션을 만들고 해서 어떤 디자인에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컴페티션이었어. 네, 내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1등을 했지. 네, 1등을 하게 되면 그 상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썸머 인턴십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는데? 그래서 회사가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 미국에는 모델 같이 이렇게 마른 사람. 마르고 몸에 그런 좋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분야의 패션을 다루는 회사들이 많잖아. 그렇지만 좀 플러스 사이즈 좀 뭐라 해야지? 덩치가 좀 있는 덩치가 분들. 좀 있고 좀 더 몸이 체중이 좀 더 체중이 나가시는 체중이 분들. 좀 더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패션도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분야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시장을 내가 알기로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일 거야. 그 시장을 다루는. 그래서 그런 회사지. 풀 뷰티라고 그 회사 네임이. 근데 그 풀 뷰티 브랜드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이 있어. 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상금은 그때 되게 조금 줬어. 1등이 3,000불 줬나? 오! 300만 원. 왜 밥 안 샀어? 왜 밥 안 샀어? 그냥 학비로 다 냈죠. 그때는 네 그렇죠. 학교로 다녔어요. 학비로 다 내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턴한 데가 있어?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쭉쭉쭉 나열해봐. 처음에 디어리 하고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가 풀필이었고 그 다음에가 더블 더블였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패브릭 했던. 그러고 나서 학교로 졸업했죠. 학교로 졸업하고 그리고 제이크루에서 일했어요. 오 제이크루. 그 프리랜서. 제이크루에서 프리랜서로 한 1년 정도 일을 했죠. 그게 여성복. 저는 여성복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성복 탑 앤 드레스. 탑 앤 드레스? 네, 탑 앤 드레스. 그래가지고 뭐 셔츠, 셔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고 있는 그냥 니트로 만들어지지 않은 오븐으로 만들어진 모든 탑. 근데 그 뭐 티셔츠, 자켓은 아니죠. 근데 안에 입을 수 있는 자켓 안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탑. 그리고 드레스. 그리고 뭐 팬츠 같은 거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크루 이후에 가장 최근에 했던 데가 어디였지? 라이프로렌이죠. 랄프로레. 라이프로렌에서도 한 반년 조금 안 되게 프리랜서를 했었죠. 거기서도 여성복 그 니트웨어. 제가 제 전공 분야는 이제 오븐 스포츠인데
니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티셔츠. 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분이랑 니트랑 나눠지는 게 그 컨스트럭션이에요. 조직 조직이죠. 직조할 때 쓰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패브릭 패브릭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옷감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 있고 면 보통 뭐라 하죠? 커튼. 코튼이나 뭐 이제 울이나 그런 것들은 우분이라고 치면 그 짜여져 있는 저희가 입고 있는 그런 니트, 약간 목폴라 니트라든지 이렇게 약간 늘어나고 그런 옷들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네가 배우고 나서 디자인을 그걸 배웠지만 이걸 설명하기에는 안 해봤지. 적당하지 않다. 아, 쉽지 않다. 그 뭐 이 정도면 그런 유명한 회사들에서 일을 하려면 결국은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게 확실히 그쵸. 도움이 많이 되지. 한국에서 패션 공부. 그렇죠. 한국에서 하고서 오면 제가 그런 케이스를 겪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패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한국 브랜드나 저희가 태어난 곳에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뭐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이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일 텐데 제일 그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만약에 뭐 프랑스에 있다, 이탈리아에 있다,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거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거기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나오는 거. 학교를 나와서 바로 그 회사들이, 디자인 회사들이 옆에 있으니까 저처럼 뭐 미국에 있으면 뭐 랄프렌이나 캘빈 클라인이나 마이클 코스나 그런 회사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뉴욕에. 그래서 그런 가장 근접해 있는 학교를 졸업을 해서 미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를 일단은 그 문화로 배우는 거죠. 문화로 배우고 난 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인턴 기회도 확실히 많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댓글이나 누가 뭐 궁금한 점이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그 패션 스쿨을 갈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뭐 그 미스터 홍처럼, 아니면 그 이후에 졸업 컴피티션에서 어떻게 뭐 잘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취업을 이제 뭐 패션 디자이너로서 미국에서 하려면 어떤 점들이 뭐 요구가 되는지에 혹시 질문을 누가 만약에 혹시 올린다면 네. 뭐 그런 거 댓글을 뭐 충분히 다 알아줄 수 있죠. 저도 처음에 되게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그치?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영어 잘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 그치?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저도 한국분 뭐 블로그나 그런 데를 찾아봐가지고 그 학교에 계시는 학생분들이 가끔씩 블로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확실히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일단은 대화가 가능하니까 영어로 된 것보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아마 입시 준비를 할 때 입시 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제 와이프도 한국에서, 제 와이프도 패션을 하거든요. 와이프도 FIT에서 네, 1등 막 계속하고 네, 상도 계속 타고. 네, 제 와이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미스터 홍이 답변을 해주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반응이 좋으면 2탄, 3탄 계속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약속할까요?
제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냥 제가 뭐 겪은 제 경험상에서는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